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 김성희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2015년도 기출 1차 시험 어렵지 않았지요? 자, 우리 간단하게 그러면 내용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살펴보고요. 2차에 확실하게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우리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나와 있는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1번 표준 발음법 규정을 적용한 예다. 적절한 것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보기가 나와 있으면요. 여러분 보기에 제일 적합한 것을 찾아주셔야 되겠지요.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걸 찾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기역, 디귿, 비읍은 해서 나왔어요. 자, 노란색 동그라미가 기역, 디귿, 비읍 받침을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그러면 에라 땡이더라. 에라 땡이다 라고 1번과 3번은 기역, 디귿, 비읍에 해당하는 받침이 아니므로 제일 먼저 아웃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기역과 비읍 나왔네요. 기역과 비읍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 계속 봅시다. 니은, 미음 앞에서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니은과 미음이 바로 뒤에 와야 되겠지요. 여기 두 개 중에 니은과 미음이 나와 있는 건 몇 번? 2번. 그래서 괜히 이게 발음이 맞는지 틀린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이 구조만 맞춰서 찾아주시면 우리가 2번 답인 거 아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보기를 잘 활용하는 문제, 이게 어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도 볼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는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에서 어근과 어근의 결합. 그러면 우리 이와 같은 걸 합성어라고 보고 있지요. 즉 파생어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 또는 작용을 나타내주는 단어. 그럼 우리 이와 같은 걸 동사, 움직임을 나타내주니까 동사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겠지요. 따라서 합성어이면서 동사인 것을 찾아라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와 있는 새 하얗다. 요 새는 그치요. 우리가 합성어라 볼 수 없는 파생어고요. 달리다는 합성어가 아니라 단일어입니다. 그러면 높다 플러스 푸르다로 되어 있는 것. 뛰다 플러스 놀다로 되어 있는 것. 1번과 3번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이 바로 이 두 개가 합성어를 나타내주고 있고 1, 3 중에 동사,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거 하나 찾아주셔야 되겠지요. 높푸르다는 그 높고 푸른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므로 답 몇 번? 1번. 우리 합성어이면서 동사인 것 찾는 것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합니다. 즉 보기에서 요구하는 바를 딱딱딱 찾아라 라는 게 어법의 1번과 2번의 핵심 문제였지요. 그 다음 3번 가볼까요? 다음의 단어 뜻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잘못한 값을 치르다. 값이 내리자 손님이 늘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값을 매길 수 없다. 라는 거지요. 그러면 잘못한 대가, 그 다음 가격, 그 다음 가치. 이와 같은 단어 대신에 집어넣었을 때 말이 되는 것 1번 값 말이 되네요. 잘못한 몫을 치르다. 몫을 내리자 손님이 늘었다. 아이고 아웃. 그 다음 결과를 내리자 손님이 늘었다. 아웃. 수치를 내리자 손님이 늘었다. 아웃. 다 우리가 대가, 가격, 가치 대신에 집어넣었을 때 말이 통하는 거 뭐밖에 없다? 1번이라는 거죠. 이것도 어휘 뜻을 물어보는 문제겠지만 결국에 이 밑줄 쳐져 있는 단어 대신 집어넣어서 세 문장이 자연스럽게 의미 전달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쉽게 어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1번, 2번 어법, 지금 3번 문제는 어휘 문제겠지요. 그 다음 4번 가볼까요? 듣는 이를 높이고 있는 문장, 높임법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점점점 언어 사용을 하면서 맞춤법도 많이 파괴된 언어 또는 인터넷 통신 언어 그리고 은어를 사용해주고 또 우리가 높임 표현을 많이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높임 표현에 해당하는 것과 발음 맞춤법에 해당하는 표준 발음법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주 국가고시에서 좋아라 하고 늘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임법에 해당하는 문제 주의해 주시고요. 높임법의 종류는 세 가지 있겠지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그 다음 상대 높임.
이 중에서 듣는 상대방을 높여주고 있는 상대 높임법을 찾아라 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 높임법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듣는 사람한테 존댓말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드릴 때도 존댓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법의 높임법 종류에는 격식과 비격식 두 가지가 있는데 격식의 종류 4가지, 비격식의 종류 2가지로 나뉠 수 있는 거지요. 문장 끝나는 부분에서 뭐뭐 하십시오, 뭐뭐 하오, 뭐뭐 하게, 그 다음 뭐뭐 해라, 뭐뭐 해요, 뭐뭐 해라고 끝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상대 높임법, 상대방을 높이고 또는 낮추면서 높일 수 있는 표현 방법이겠죠. 선생님, 낮춤법도 이렇게 하게, 해라, 해를 쓰는 것도 상대방을 낮추는 건데 높임법 종류입니까? 맞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에게 자네가 여기 좀 앉게 라고 말하면 바로 하자. 말하는 사람이 높아지고 상대방은 낮추는 거기 때문에 상대 높임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볼까요? 죄송해요. 감기 때문에. 죄송해요. 기침해서. 어제는 아버지께서 나와 있는 건 주체 높임에 해당하는 거고, 제가 형 대신 시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써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뭐 하시오, 뭐뭐 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격식체에서는 해요체, 그 다음 비격식체에서는 해요체, 격식체에서는 뭐뭐 하십시오체. 다녀오겠습니다는 바로 상대방에게 높임말을 써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2번이 답. 그 다음 누나는 동생을 데리러 큰댁에 갔단다. 거리 멀고요. 나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사전을 찾아보네 라는 걸로 격식체의 낮춤에 해당하는 거죠. 듣는 이를 높이고 있는 것,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더 높은 표현, 바로 2번이 답이겠네요. 되셨죠? 자, 요거 싹 지우고 다시 5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5번부터 8번까지는 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나와 있는 거 볼까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해서 나왔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토적인 정서가 물씬 풍겨나는 시작품이지요. 바로 향수라는 시작품인데요. 특히 기억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금빛, 시가, 게으른 울음, 청각, 시간과 청각이 같이 묶여져 있는 공간각적 심상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라는 이 후렴구를 반복해주면서 한 연이 끝났다. 다음 연이 시작할 거다. 그리고 각 연 끝날 때마다 규칙적인 이 모습을 통해서 리듬감까지 표현해주고 있겠지요. 한 연이 끝나는 표시면서 리듬감을 형성해주고 또 그곳이 꿈엔들 잊힐 수 있겠습니까? 난 꿈에도 이 향수를, 이 고향을 잊을 수 없어요 라는 간절한 그리움의 주제를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역할을 취하고 있는 거겠지요. 그 다음 2번째 연에서는 이렇게 졸음을 꾸벅꾸벅 졸고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굉장히 보고 싶은 그곳. 그 다음 3연에서는 바로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참 그립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그 추억을 내가 다시금 되새겨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누이와 그 다음 아내가 항상 일하는 그 농촌의 모습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이 별 그리고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면서 고향의 그 가족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곳이 꿈엔들 잊히겠습니까? 잊히지 않습니다 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밝혀주고 있는 시작품이죠. 한번 볼까요? 윗글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반어적인 표현으로 현실의 모순, 반어법 없습니다. 그 다음 감정을 절제해서 객관적으로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첼리아 라는 식으로 마지막 후렴구에 반복적으로 써주고 있어요. 잊히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그리워요 라는 건데 이게 객관적? 거리가 멀겠지요. 여기에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가 대상을 관찰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나의 아내, 나의 누이, 내가 좋아하는 나의 어릴 적 나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지요. 따라서 거리 멀고,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를 사용해서 통일된 인상.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지요? 답 4번입니다.
6번 볼게요. 윗글에 드러난 고양이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나타나고 있겠네요. 여기에서는 소가 울음을 울고 한가로이 있는 모습. 그 다음 바로 내가 함부로 쏜 화살 같은 그 추억을 찾으러 뛰어가고 싶은 곳. 그 다음 여기에서 사철 발벗은 아내가 늘 일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집벽에 돋으면서 졸음을 꾸벅꾸벅 하시고 마지막 오연에서는 하지만 그곳에서 도란도란 식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곳. 맞는 거겠죠? 자, 그런데 풍경은 아름답지만 맞아요? 인정이 메말랐다? 아니죠. 인정이 메마른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뭔가 삭막한 공간 그리고 차갑고 냉혹한 사람들의 모습 없었죠. 그래서 답 4번. 그 다음 아이고 죄송해요. 손가락이 뚱뚱해서 두 장이 넘어갔네요. 나와 있는 6번에 4번까지 봤고요. 이제 7번 가볼까요?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 것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아까 제가 보시면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금빛 울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겠지요. 금빛 울음. 그러면 이게 바로 공감각적 심상이죠. 나머지는 하나의 심상만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답 1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8번 가볼게요. 윗글과 즉 향수하고요. 이 시조의 공통된 정서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올이 잘라내요 라고 나와 있죠. 동짓달 밤, 겨울밤, 12월의 그 긴 밤을 한올이 제일 가운데를 허리예요. 제일 가는데 목 여기 목 그다음 여기 허리 허리 맞아요. 한허리 제일 가운데를 잘라다가 따뜻한 이불 아래 잘 접어 넣었다가 사랑하는 님 오시는 날 밤 되거든 잘 펴리라 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이 밤이라는 개념을 잘랐다라는 거죠. 좀 시적인 묘미를 잘 살렸어요. 그리고 그걸 잘 접어서 넣었다가 사랑하는 님 날 오시는 날 밤을 더 연장하겠다라는 거죠. 긴 밤 뭐 하려고? 자, 이렇게 사랑하는 님과 오래오래 밤을 보내고 싶어요 라는 그 바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건 님이 너무 없어서 너무 외로워요. 님이 오시면 긴 밤 같이 보낼 거예요 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포근함? 포근하면 좀 거리가 멀죠. 그 다음 기대감, 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여기에선 기대감을 엿볼 수 있겠지만 윗글에 나와 있는 향수에서는 기대감이라는 것보다는 그때가 좋았어. 이때를 추억해 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공통점으로 거리가 멉니다. 그 다음 그리움, 님이 그리워요. 향수에서도 고향이 그리워요. 오예! 공통된 정서니까 3번 답. 그 다음 서러움, 여기서 서러움은 아니겠죠. 그리고 고향도 그립다라는 거니까 서러움의 정서는 둘 다 거리가 머네요. 따라서 답 3번. 그 다음